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오르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강남과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구가 모두 0.02%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크게 인상했던 지난 7.10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지난주부터 임대차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서울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경기도 역시 0.29%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고민 해결 그리고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8월 4일에 정말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 또 다양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8월 4일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요. 또 국회에서는 부동산 3법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급 대책 내용과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13만 2천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수도권에만 총 127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계획으로 향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8.4 대책으로 화제가 되었던 점은 공공 재건축에 대한 층수 규제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35층으로 제한되어 있던 층수 제한이 50층까지 완화되고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도 준주거 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한다는 방안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공급 대책은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2년에서 3년 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공급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최고 12%를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급대책. 자, 공급대책과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공급대책에 대한 비중을 한 30%, 뒤쪽에 취득세,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 70%의 비중을 담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8.4 공급대책.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른 수건을 짰습니다. 짤 정도로 촘촘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급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공급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얼마나 줄지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총 26만 2천 호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5월 6일 발표된 5, 6대책에 있어서 발표된 공급 물량 7만 호와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 청약을 9천 호에서 6만 호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공급 이번 8.4 대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3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 해서 총 26만 2천 호에 대해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했을 시에 수도권에 총 127만 호가 공급이 예정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가 77만 호, 5, 6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그리고 수도권 내 추진 중 정비 사업이 30만 호,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급 13만 2천 호를 포함해서 총 1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개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5월 6일, 2020년도 5월 6일 날 발표한 공급대책. 보시는 대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4만 호, 그 중에서도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2만 호와 소규모 정비사업에 2만 호. 자,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이용해서 3만 호 해서 총 7만 호가 발표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 청약을 확대해서 보시는 대로 총 9천 호가 예정되어 있지만은 6만 호로 확대 사전 분양을 받겠다. 21년도에 3만 호, 22년도에 3만 호, 총 6만 호로 청약 시스템이 구축되는 21년도 3분기부터 사전 청약을 접수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공급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만 2천 호.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총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신규 택지 개발, 아시는 대로 태릉 골프장, 그리고 용산 김프킴 부지와 과천 부지까지도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지만은 지금 지자체에서의 어떤 내용 협의 부분 자체가 좀 원만하지 않은 부분 자체가 좀 있고요. 자,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용적률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3번을 우리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첫 번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해서 총 5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들 찬성과 그리고 기부 체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개발 이익의
10% 정도의 이득만을 얻고 내가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부분 자체의 물음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급된 8.4 공급대책 13만 2천호 중에 가장 큰 키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고밀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예전에 그 5, 6대책 비슷한 내용으로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2만 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도시 공급 확대 부분 자체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급 내용 마른 수건을 짜듯이 내놓은 계획이지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공급이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공급 대책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자, 세법입니다. 제가 7월 29일 날 본 자리에서 부동산법 3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지방세법, 취득세에 해당되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7.10 대책에서 취득세가 언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7.10 대책 발표 이후에 7.10 대책에서 세법에 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과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다주택 법인 취득세율이 강화됐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개인 법인 나눠서요. 주택수에 따라서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 이건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구분 없이 1주택자 개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주택 매매 거래에 따라서 거래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부터는 2주택 취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비규제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기존의 세율과 동일하고요.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부터는 12%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세율이 매겨진다. 법인은 12%로 최고 세율이 매겨지면서요. 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1%에서 3%로 기존의 주택가에게 적용됐던 종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8월 4일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제가 적용 시길, 시행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드디어 증여, 편법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의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을. 자, 보시는 대로 증여 취득세율을 강화를 시켰고요. 기존에는 현행 3.5%였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대 4%까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시에는 12%의 중과세율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그대로 3.5%로 매겨지지만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증여할 경우에는 그대로 3.5% 기본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증여 취득세율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용식입니다. 적용시기에 대해서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바로 됐다라는 부분 자체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적용시일은, 시행일은 8월 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공포한 날 시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국무회의가 다음 주 8월 11일 화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1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주택을 계약을 맺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이 요즘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경과 조치 보시겠습니다. 자, 7월 10일 대책 발표일을 포함해서 이전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단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증빙서류의 내용은 요 아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적용 사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710 대책 전후, 발표 전후를 해서 보시는 대로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계약일이 보시는 대로 710 대책 그날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자, 사례 1과 사례 2는 7월 10일을 포함한 이전 날짜입니다. 잔금일은 올 연말로 봤을 때 동일하게 7월 10일 이전에 포함한 날부터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7월 10일 이후 다음 날인 7월 11일 날 계약이 맺어진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2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 3주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주택을 매입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고요. 비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의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나 사례 네 번째를 보시면 7월 11일 날 계약을 했지만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이라는 것은 잔금 아니면 등기권 등기에 대한 부분 자체로 넘어갔을 때에는 종전세율이 1%, 3%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좀 전에 사례 4를 봤을 때 계약일이 7월 10일 이후입니다. 사례 1, 2가. 그렇지만 시행일이 전망되는 게 지금 8월 11일 날로 지금 보이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잔금일을 8월 10일 날 잔금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개정전 취득세율, 종전세율인 1%에서 3%까지를 적용받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일 당일 8월 11일 날 잔금을 처리할 경우에는 개정 후 취득세율인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 두 번째 주택이죠. 그렇지만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2주택부터는 8%입니다. 8%에 대한 부분 자체로 개정된 세율로 적용받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2번과 동일하게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쳤고 잔금 같은 경우에도 올 10월 달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정 취득세율로 8%로 적용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택 세율 1%에서 3%를 받는다. 일정 기간 같은 경우에 종전주택과 신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매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종전세율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경과조치 복잡하지만은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710 대책을 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내용과 지금 이번에 개정안과 좀 달리된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1세대의 범위에 있어서 제가 710 대책 이후에 그 내용을 설명할 때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등록상의 모든 사람들 자체가 다 포함이 되고 배우자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미나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기존 내용을 보시면 1세대는 취득세에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배우자와 미혼인,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는 게 기존 개정 전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자체가 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와 좀 상이된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1세대의 범위를 동일하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단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자,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겠다. 일정 소득이란, 자, 중위소득 2020년도 1인 가구가 월 175만 원이기 때문에 175만 원 같은 경우에 40%, 월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세대 분리, 취득세에 있어서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1세대 범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제가 7월 달에 한 내용과 지금 개정한 내용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해 두시면서 체크해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오늘 8.4 공급대책의 기본적인 틀과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있어서의 취득세율,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8.4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또 지방세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취득세율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8월 4일에 이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나온 건데요. 과연 얼마나 달달한 당근이 될지 또 얼마나 매서운 채찍이 될지 이 효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보면 정말 매일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궁금한 점은 꼭 풀고 가야 되겠죠.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1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직접 나에게 딱 맞는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선착순 4명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다산 신도시 유승 한내들 골든뷰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일가구 2주택으로 저기 일시적. 그래서 네. 미래 신도시 엠코 센트로에를 내년 6월까지 그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떤 거가 앞으로 가져갔으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현재 다산에 보유하고 계시고 위례에도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지고 계신데 둘 네네. 다 가져가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네. 궁금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박성규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위례 지금 아파트가 그럼 기존에
지금 네. 현재 예전에 지금 매입하신 거고 다산에 지금 현재 그러면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2년째 거주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례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시면은 일시적 비가-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내년 7월까지면은 비과세 돼요. 내년 7월까지. 네. 다산과 위례 중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게 뭐냐면 네.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위례 아파트가 남고 다산이 매도가 되면 그러면 위례를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세금의 혜택은 위례한테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경우의 수를 좀 볼게요. 경우의 수를.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았을 때 위례 거를 매도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산 거를 보유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례께 개인적으로는 더 남겨놓고 싶은 아파트니까 네. 위례 거를 보유를 하고 네. 그리고 다산 거를 매도를 하면 네. 일단은 이거는 얘는 지금 일시적 2주택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렇죠. 9억 이하까지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례 거를 보유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다산 거를 지금 과세가 되겠죠. 네. 세금을 매게 되죠. 세 번째는 두 지역이 지금 모두 제가 알기로는 다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내 8호선 연장인 별내선 네. 주변에 지금 진건지구다 보니까 별내선 진건역이 들어오죠. 역사가 네. 들어오고 위례 같은 경우에도 위례선과 지금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역세권 아파트로 변모할 텐데 호재가 둘 다 있어요. 네, 네. 그럼 둘 다 보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세 가지 경우에서 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둘 다 보유를 하느냐 네. 아니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똘똘한 한 채만 남겨서 가져가느냐라는 제가 볼 때는 그 갈림길에 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네, 네, 네. 정확하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네. 기존에 지금 하나를 팔고 아니면 두 개를 가져갈까? 아니면 세금을 내고 요걸 가져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네. 다시 일시적 2주택을 똘똘한 거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단계예요. 아. 자,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뭐냐면 네. 자, 경우의 수 4번을 갑니다. 4번을. 예, 예, 예. 4번. 자, 네. 중요한 건 위례 거를 일시적 2주택. 지금 위례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났어요? 양도 차익이 꽤 좀 낮죠. 지금 제가 8억에 샀으니까 좀. 8억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1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가 지금 양도 차익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다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 5억 정도는 양도 차익이 났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그렇죠. 4, 5억 정도. 한 6억 정도. 네. 6억 정도. 자, 네네. 7억과 6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세금의 혜택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하나를 버려버리고 그냥 똘똘한 걸 남기느냐의 차이에 있어서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시청자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좀 네. 복잡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 2주택을 한 번 더 활용을 하겠어요. 뭔 얘기냐면 아, 뭔 네. 얘기냐면 어차피 남겨놓고 싶은 거는 위례야. 지금 그쵸? 네, 네. 근데 지금 여건상 다산을 여의래를 팔아야 될 밖에 없는 지금 1번의 경우의 수예요. 네. 그 1번의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 활용을 하시면 일단은 지금 7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 이상에 대한 양도 차익에 있어서의 양도 차익, 고가 양도 차익이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7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한 8천에서 1억 정도의 세금만 내시면은 그대로 나머지에 대한 부분 다 비과세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뭐가 남아요? 다산이 남죠? 네. 그럼 일단은 4번 매도야. 매도를 네. 쳐 일시적으로. 남는 네. 게 뭐가 남죠? 다산이 남죠? 다산도 지금 6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났어. 그러면 네. 얘를 팔고 나서 1년 정도의 갭을 두면 양도세 합산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렇죠? 네.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지금 한 11억 정도에서 12억 정도 간다고 하게 되면 세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가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자체를 두고선 매도를 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양도세율이 1억에서 1억 초반대 금액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매도 치는데 기간을 두라는 얘기지. 뭐냐면 얘를 팔고 나서 비과세를 받게 되게 되면 얘가 남은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를 팔기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똘똘한 걸로 가려면 다시 위례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서울권으로 들어올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12, 16 대책 이후에는 1년 내에 입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고 4번에서 매도 치면서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가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복잡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지금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대충 눈으로 어림잡아도요. 네.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보면은 15억 그리고 저쪽에 지금 다산계 한 11억에 가면 26억이에요. 네. 26억의 매매가에서 이거를 지금 기간적으로 2년 정도 안에 매도를 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둘러친다고 하게 되면 세금이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의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세를 줬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한 15억 정도에서 17억 정도의 수시적인 실투자금 자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다시 활용하셔서 다시 똘똘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아파트를 다시 매입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가장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또 대표님께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좋은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6333번이고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곡리 산 74번지, 산 72-5번지입니다. 2015년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보유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자,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가서요. 토지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볼 게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좋습니다. 네. 자, 중부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새만금도 송산 그린시티가 있고요. 네. 중부로 내려가서는 새만금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영암이나 해남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솔라시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토지로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토지를 할 때는 항상 제가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기 때문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시면 자, 번지수 나와 있고 임야입니다. 면적이 1208제곱미터, 한 3,000평이 좀 넘네요. 자, 보시는 대로 18,500원 정도의 공시지가니까 평당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6만 원이 넘는 토지입니다. 자, 일단은 뭐 요 하나만 지금 일단은 보고요. 자, 주변의 시세를 좀 볼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지금 보시는 대로 한 8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지금 두 필지다 보니까 위쪽 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요 필지에 지금 모양새로 매입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자, 본 토지를 매입하셨던 이유 자체를 보시면 이쪽 서북 쪽으로 보시면 이 시점에서 8만 원 정도 했지만 위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10만 원대가 다 넘었습니다. 금액대가. 16만 원, 24만 원.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금액대가 올라가는 것. 이 색깔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같은 용도 지역입니다. 같은 용도 지역인데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다. 거래가 올라간 금액에 거래가 되어 있다. 라는 건 뭐냐면 이 위쪽으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솔라시도입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자, 지금 의뢰하신 토지가 있는 위치입니다. 위쪽으로 영안군 쪽으로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삼포지구, 3호지구, 구성지구의 세 가지 지구로서 영암, 해남, 관광, 레저, 기업도시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까지 총 평수가 1,024만 평입니다.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개발지입니다. 개발지 인근에 2025년도까지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2030년도 이쯤 되게 되면 이 주변의 토지 시세 부분자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대형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8만 원에 매입하셨고 충분한 시간만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본 토지에 있어서는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끝번호 052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앞에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취득세율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지방의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하셨거든요. 자, 대표님, 앞서 우리 이제 이슈 시그널 시간에 짚어드렸던 이 취득세율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 이 취득세율이 뭐 언제 취득을 했느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세율이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산다. 2주택이죠. 두 네. 번째 주택을 사는 겁니다. 네. 자, 보시는 대로 1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비조정 대상 1에서 3%.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 같으면 8%, 3주택부터는 12%로 가죠.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입니다. 3주택부터 8%에서 4주택부터 12%로 가는데 지금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겠다. 자, 보시는 대로 1이 갑니다. 3억이라고 그랬죠. 3억이면 매매가액 3억이라고 하게 되면 1%의 세율이 매겨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응용을 해서 역으로 가겠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 그러나 이번에 좀 나도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택을. 그러면 8%입니다. 8%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같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을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세율은 달리한다. 라는 부분으로 취득세율의 증가, 특히 대상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어떤 취득세율의 상이함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내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찾기가 좀 헷갈리거든요. 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상담 또 앞으로의 방향성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부동산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자, 금일 소개할 물건들은 모두 영등포에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지역을 좀 높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물건.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29.99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제곱미터인데 실사용 면적은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14평 정도가 나옵니다. 자, 지상 1층에서 지상 8층 건물이고요.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방이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 현재 실거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실거주 임차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직접 바로 건물에 있어서의
시행이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자, 대표님께서 영등포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번 입지와 호재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공급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있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이 대략 3.3% 정도의 토지 비율로 따질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모두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자, 입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1호선인 영등포역까지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의 토지 비율 3.3%에 달하는 중공업 지역, 향후 공급 대책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밖에 없는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 본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로 임차가 확정돼서 맞춰져 있는 물건이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자, 주변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타임스퀘어, 그리고 여러 백화점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2030 젊은이들에 있어서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등포 지역,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30 플랜에 있어서 3도심으로 먼저 3개의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서울시 계획에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3도심 중에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여의도와 영등포를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현재 서울시 2030 플랜에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3도심 지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역 활성화, 정비구역 부분 같이도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층 건물로서 약 50여 개가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고 현재 지금 준공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 호재입니다. 현재 지금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지난 연도 9월 달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이 영등포역을 지나서 지금 여의도 서울 쪽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신안선까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4개의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발 호재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합정동으로 넘어오는데도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제물폭 길이 현재 지하화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향후 교통 개선이 예상되고요. 현재 지금 지하 터널길 같은 경우에는 내년 21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위쪽에 같은 경우에 지하 터널 위쪽으로는 지상공원이 23년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의 개선과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호재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와 그리고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걱정을 좀 덜어주는 입지와 또 개발 호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요도 풍부하고요. 또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진행도 잘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내가 공실이 많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개발이 너무 늦어지지는 않을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입지와 개발 호재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물량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세가 맞춰져 있고 또 임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본 건물의 실제 사진입니다. 자, 중문으로
14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중문을 활용해서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여놨고요. 자, 보시는 대로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까지도 모두 완비되어 있는 또 생활에 있어서의 안정감까지 두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거실 활용 자체를 화이트 톤 그리고 그 그레이 톤으로 그 내부의 구성을 맞춰놨고요. 자,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이 풀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또한 주방에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까지도 풀옵션으로 제공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거실에 대한 그 멀티 보이는 부분이 주방입니다. 자, 주방의 모습을 보시면 기역자로 꺾여진 싱크대와 그리고 제공되어지는 냉장고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큰 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작은 방까지도 지금 그 비슷한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본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가격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예상이 아니고요. 3억 원의 임차가 현재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임차인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3억 4천, 임대가는 3억, 실투자금은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실거주할 뿐이나 아니면 임차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다고 하게 되면 본 물건과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신다고 하게 되면 상세한 설명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6월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한 신축으로 그 희소성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정보 알아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도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인근에 있긴 하지만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그리고 개별 물건입니다.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공사가 진행 중인 물건이고 통건물로서 좀 전에 보셨던 3억 4천 개별 물건보다 금액대가 거의 10배 이상 되는 물건입니다. 자, 본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2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 같은 게 202.6제곱미터, 약 6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연면적은 485.1제곱미터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14세대로 되어 있고 1.5룸 오피스텔이 2세대,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투룸 건물이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 3층 골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2020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45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과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영등포구청역과 그리고 영등포역 트리플 역세권 안에 있는 또한 준공업 지역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바로 건물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건물에 있어서의 지금 지어지고 있지만 바로 인근에 1차 건물 자체가 지어졌기 때문에 본 건물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천연대리석의 지상 6층 총 14세대. 자, 넓은 주차장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모두 완비되어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내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 2인 구조가 1, 2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풀옵션이 완비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부의 큰 방과 작은 방에 대한 모습 자체까지 보일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천장형 에어컨까지도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내부의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본 건물에 있어서 아직 준공되고 있는 단계의 건물이기 때문에 불과 한 2달 정도 남았죠. 예상 임차를 기존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또 임대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물과 비교해 봤을 때 저 본 건물 같은 경우,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1층은 필로티 방식으로 구성되고요. 2층부터가
오피스텔로 2세대가 들어가고요. 3층부터 3세대씩 도시형 생활주택 5세대가 들어갑니다. 총해서 14세대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세가 모두 올 전세로 활용을 해서 본 건물에 나중에 자본이득을 위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가를 뭐로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3억 39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는 일정 부분을 임대 수익으로, 월 수익으로 좀 봐야 되겠다. 자본금이 좀 있으니까 라고 했을 때는 총 14개 중에 7개를 월세 수익으로 돌렸을 경우에 똑같이 14개의 세대 중에서 보시는 대로 오피스텔과 일정 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를 월세로 돌렸을 시에는 보증금 22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월세 수익은 620만 원 정도가 월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의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자, 보시는 대로 전세를 활용하실 때 올 전세를 활용하실 시에 실투자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45억 3천만 원. 전세, 올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39억 7천만 원을 활용하실 텐데요. 실투자금은 6억이 안 되는 한 5억 6천만 원 정도의 본 영등포동 14세대 중공업 지역의 통건물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정 부분의 월세 수익을 보시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매매 금액은 40억 3천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자, 예상 임대가 22억 정도, 22억 7,400만 원의 보증금을 활용하시고 월 6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대출액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이 13억 8,8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역시나 신축 통건물로 전해드립니다. 요즘에 뭐 에어컨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없으면 안 되는 기본 옵션 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통건물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전세와 월세 충분하게 활용하시면서 수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가지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많으시거나 또 자세한 이야기 들으시고 싶다면 세미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로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더 꼼꼼하게 나에게 딱 맞는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요. 꼭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8사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에도 또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국토부는 이 3기 신도시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는 이 국민들이 3기 신도시의 모습을 좀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 청약 미리 알림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